대기업의 부장입니다. 일을 잘해서 부장까지는 잘 왔으나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대기업들 임원 발표 시즌이잖아요. 거의 지난달 말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임원이 된 분들은 굉장히 기쁘겠지만 지금 임원이 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때인 것 같아요. 이 사연자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솔루션이 좀 다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원래 좀 승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낙마했다 그러면 늦은 감이 있죠. 계속 안 될 가능성이 있구나. 낙마했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했다면 근데 아직 부장 이제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 임원이 되고 싶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조금 두 가지로 봐야 될 거예요. 일단 희망을 가져라. 네. 그러면 사연을 좀 좁힙시다. 네. 어차피 안 될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그렇지. 팀원으로서 일을 그렇지. 잘해서 부장까지 왔다, 막 그렇지. 왔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 이런 걸로 좁혀놓고 좀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코칭하면서 정말 너무 아까운 임원, 이 회사에 이 사람이 임원 되면 참 좋겠는 포텐셜 너무 좋은 사람이 임원 안 되고 있는 사람을 정말로 너무 흔하게 보고 있어요. 가슴 아파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임원 될 사람 같은데 안 되고 있으면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작되는 게 있을 텐데. 진작되는 게 있을 텐데. 진작 머릿속에 막 떠올라 사람들이.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네. 눈치가 없어? 상사에 대한 눈치 관리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엄청 눈치 본다고 하는데 네. 눈치를 봐요. 진짜 눈치를 보는 거구나. 눈치를 보는 거랑 눈치를 관리하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눈치는 많이 보는데 네. 눈치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 정말 아깝죠. 그러니까 눈치 관리라는 게 눈치는 보지만 내가 캐치한 걸 가지고 어떤 액션을 못 취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더 맞는 얘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회피성 눈치를 보는 거죠. 예를 주눅 들어서 그러는구나. 마음이 아프다. 추구형 눈치가 돼야 되는데 회피형 눈치. 내가 액션을 하기 위해 뭔가를 네, 뭔가 정보를 캐치하는 게 돼야 되는데 접근하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신기만 보는구나. 신기만. 피하기 위한 회피형 눈치를 보게 되면 인생이 좀 피곤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눈치 돼? 봐야지. 눈치 봐야 돼. 오케이, 눈치를 봐야 된다. 1번. 적극적으로. 그 다음 또 안 되는 분의 특징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 보이스를 내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보이스를 낼 줄 모른다. 누구한테? 상사한테? 직원들한테? 어떤 대상으로? 특히나 상사한테. 상사한테. 특히나 상사한테. 상사가 중요하네. 임원 인사에 상사의 이렇게 평가가 기초 자료예요. 거기서 네. 출발해요. 네. 상사가 평가하고 인사가 평가하고 차상위자가 다시 리뷰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상사가 올리지 않아. 캔디데이트로 올리지 않는 이상 임원 될 일은 절대 없네. 절대 없어요. 자기 직속 상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일했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낸다라고 했을 때 상사한테 네. 어떻게 의견을 내야 되죠? 이게 의견을 낼 때 보게 되면 뭐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이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하겠다. 네. 근데 이제 낙마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조목 준비를 해요. 데이터를 엄청 준비해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걸 못하는가 하면 하기 어려운 거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상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거나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부하 직원하고 상사가 얘기를 하고 싶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깊은 대화를 하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경험 있으실 텐데 뭘 남의 이야기 하듯이 어떤 경험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본인의 후배 임원들 되게 임원 후보자들 봤을 때 생각하셨을 네. 텐데 그렇죠. 제 얘기 네. 낯설지 않을 텐데 이렇게 저는 이제 의견을 잘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우아하게 표현을 하자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그렇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지. 네. 똑같은 사안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예를 들어서 예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랑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에 두 명의 부장이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사가 누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상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사. 왜냐하면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이런 말 잘 쓰는데 반성이 막 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네, 반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싫어하는 부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특히 상사에게 네. 잘 내야 한다. 두 번째. 긍정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네. 네. 근데 그러려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는 태도도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상사들이 보통 이제 임원 후보들 임원을 시킬 때는 굉장히 그 챌린저블한 상태에 많이 놓아 보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그래서 본인이 챌린지를 겪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은 상사들이 보통 더 큰 기회를 주기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회장님은 자기들이 이제 그 임원들이나 부장들을 이렇게 굉장히 터프하게 챌린지를 해본대요. 그 터프하게 챌린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는 사람은 임원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챌린지를 했을 때 뒤로 확 밀리는 사람, 자기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큰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00% 동의가 되는 포인트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임원 올라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놓치는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일의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 네. 대기업들은 리더십 평가 부분을 승진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일을 하는 방식,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가는 어떤 어프로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직속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이 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이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살펴야 되고. 자기 성찰을 그렇죠. 하는데 네. 자기 평소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보다 점점 갈수록 리더십 평가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 임원 후보로 이미 그 노미네이트 된 사람들은 성과 평가 부분에서는 다 상위 클래스들이에요. 그 중에서 네네. 이제 누구를 올리고 말고 하는 부분을 결정할 때는 리더십이 크리티컬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일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사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죽기 네. 살기로 일해가지고 밑에 후배들 그야말로 쥐어짜서 결과를 잘 내가지고 갈아 넣어서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 갈아 넣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 성과는 잘 나서 자신이 있겠지만 상사 조직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임원이 돼가지고 조직을 더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면 못 올리죠. 떨어지는구나. 특히 그런 경우는 인사부에서 컨선을 많이 제기하겠다, 그죠? 인사분야에서 컨설을 하게 되고 상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채널로 예, 그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랑 인사부에서 평가한 결과가 일치하게 되면 맞구나 이렇게 네, 오히려 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정보가 전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십 측면에서 내가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상사의 네. 어떤 평가를 네. 받고 네.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디벨롭을 해나가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계층이 다 높으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런데 네. 이 중에 보게 되면 상사 평가 굉장히 좋은데 후배 평가가 나쁜 사람. 네, 네. 그 다음에 후배 평가나 상사 평가 다 좋은데 동료 평가가 나쁜 사람. 네, 네. 이러면 본인이 이제 그 조직에서 승진해 갈 때 임원으로서 맡게 될 조직이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조직이 이 협업이 중요한 조직이면 이 동료 평가가 낮은 사람 못 올라가요. 그러네. 예. 굉장히 새로운 이제 과제를 맡게 되고 도전적이고 네, 이런 동료 평가 좀 낮은 거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상사나 후배 평가 낮은 걸 더 염려스럽게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임원으로 이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에 좀 주로 어떤 역량이 요구될까? 네네. 그 부분을 좀 미리 좀 알고 네. 그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네네. 게 필요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내가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한번 뭐 예를 상무진급을 해. 한번 거기서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뭐 그 전무도 되고 부사장도 되고 대표도 돼야 될 텐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 결국은 동료의 지지와 도움이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료 간의 어떤 협업 부분을 이 팀원일 때부터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왜 혁신적인 업무를 맡아야 될 것 같은 네. 예상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상사들이 사실은 동료 평가 좀 낮더라도 앉힌 네. 경우가 있어요. 왜 네, 그런가 네, 하면 사실은 동료 평가 좋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혁신해야 되고 기존의 틀을 깨야 돼. 네, 그러면 동료의 어떤 압박을 불사할 수 있는 네, 또 어떤 담대함이랄까요? 네. 강건함이 있는 사람을 또 올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네. 그 사람은 상무급에서 만약에 변신하지 않으면 네. 상무까지가 맥스예요. 그 오케이. 직무를 위해서 승진을 시켰어요. 음. 근데 상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업무를 완수를 했어.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이 혁신적인 그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네. 동료나 주변 부서들을 설득하고 통합시켜야 되는 역량이 그 다음에 필요해요. 올라갈 때는 동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게 승진의 변수였는데 네. 여기에서 변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임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그 이후에 더 큰 역할을 맡기 그 위해서는 길게 임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이 내 어프로치 네. 달라져야 이게 달라져야 되겠네요. 네. 이건 남성용, 여성용은 따로 있습니다. 여성의 형도 진짜. 그렇죠. 이제 하나 질문 더 할게 제가 여성의. 여성용은 따로 있습니다.